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오늘 이슈는 안철수 대선 출마 선언 단일화는 미지수입니다. 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어제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어요. 어제 선언문을 보니까 정권 교체가 아닌 거대 기득권 양당 구도를 타파하는 이른바 시대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면서 소위 제3지대론을 내세웠더라고요. 예, 그 안철수 후보로서는 이 더불어민주당과 이 국민의힘 거대 양당이 이 진보와 보수를 선점하는 상황이니까 결국 이 중도층 공략을 통해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이 제3지대론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특히 지난 19대 대선에서도 이와 같은 전략으로 21.4%라는 이제 높은 득표를 하면서 뭐 비록 3위로 떨어지긴 했지만 하여튼 이미 검증이 된 이 필승 공식이기도 하죠, 이게. 어제 그 출마 선언에서 또 눈에 띄는 게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은 중간 평가를 받아서 재신임을 묻겠다, 이런 그 공약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먼저 안 후보의 공약을 보면은 그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니까 그 중간쯤에 여야가 합의한 조사 방법으로 국민 신뢰를 50% 이상 갖지 못하거나 아니면 22대 총선에서 자신이 소속된 정당이 제1당이 되지 못하면 깨끗하게 물러나겠다라고 해서 중간평가를 받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은 먼저 그 안 후보가 그만큼 진정성 있게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라는 이제 그 정도 이제 비장한 각오가 있다는 정도로는 제가 이해는 하겠지만 뭐 거기까지인 거지 사실 공약으로 하기에는 좀 문제가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공약이 안 후보의 아이디어라면 왜 주변에서 말리지 않았는지, 아니면 당 차원에서 나온 공약이라면 누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혹시 엑스맨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엑스맨이요. 아니 보통 이렇게까지 이승기 변호사께서 비판을 안 하시는데 오늘 상당히 좀 수위가 높으신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엑스맨? 네. 일단 먼저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 임기를 5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탄핵소추와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 같은 이런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만 임기 중간에 대통령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임의로 이 중간평가를 통해 대통령이 물러나게 만든다는 거는 대단히 헌법 파괴적인 발상으로 보이고요. 또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뽑아준 거는 5년간 소신껏 국민을 위해 일하라는 거지 대통령 임의로 그 중간평가를 받아 물러나라는 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한번 치르면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나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이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선거 기간 중 분열됐던 이 국민들을 하나로 대통합하는 게 급선무고요. 그런데 안 후보의 공약대로라면 임기 중간,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시작되고 2년에서 2년 반 정도에 대통령 재신임을 묻는 이 투표를 진행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또다시 대한민국 전체가 국민적 갈등과 분열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재신임이 된다 해도 만약에 52%대 48%로 근소한 차이로 재신임이 된다면 과연 48%의 국민들이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힌 상황에서 남은 자녀 임기 동안 이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갈 동력이 있겠냐는 겁니다. 동력 자체를 잃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대통령 신임을 총선과 연계하는 건데요. 대통령은 여당 소속이라도 절대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총선은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고요. 그런데 이런 총선에 대통령 재신임을 연기하면 그때부터 이건 총선이 아니라 대통령 재시민 선거가 돼버리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고 총선 자체를 파행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공약을 출마 선언으로 내세운 건데 뭐 저는 상당히 놀랐고요. 이 공약은 걷어들이는 게 맞다고 저는 보입니다. 예. 뭐 아직 안 후보의 지지율이 낮기도 하고 과연 대선을 완주할까 하는 의문 때문에 이 부분이 부각이 되지 않는 거지, 만약 지난 19대 대선 정도의 지지율이 나온다면 타 후보들에게 아마 상당히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 후보의 의지의 표명인 것 같기도 하지만은 여하튼 이승기 변호사께서 이제 상당히 비판적인 견해를 주셨는데 이 부분은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 후보가 과연 대선을 완주를 할지,
이 여부가 또 이제 관심사인데 이거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내년 대선이 다자 구조가 될지 양자 구조가 될지를 보면은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미 결정됐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 중 한 명이 이번 주에 결정이 될 겁니다. 네. 여기에 이미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 또 여기에 이제 안철수 후보까지 해서 총 4명의 유력 후보가 경쟁하는 이 다자 구조로 일단은 시작은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그 안 후보의 그 출마 선언을 보면은 단일화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대선 완주를 선언을 했는데요. 또 그러면서도 뭐 뜻을 같지 않은 뭐 제3지대 후보와는 좀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라고 해서 일말의 여지, 아주 작은 여지는 열어뒀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안 후보가 단일화 없이 이 대선을 완주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먼저 지난 총선 때 국민의당이 이 비례대표만 3석 건진 사실상 안 후보 개인 땅으로 전락을 했고요. 여기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 현 서울시장에게 패배하면서 이 경쟁력에도 이제 의문부호가 붙었습니다. 안 후보 개인에게. 네. 그리고 보궐선거 때 뭐 국민의힘과 합당하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이후 합당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이 보수 성향 유권자들에게는 또 상당한 피로감을 줬고요. 예. 거기에 이미 뭐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는 확실히 대립각을 세우면서 진보 성향 유권자들과도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넘을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중도층 공략의 핵심인데 그러겠죠. 문제는 이전 19대 대선과 달리 지금은 좌우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 간 대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극렬합니다. 결국 그 말은 중도층 표심도 대세에 따라 그 진보와 보수, 정확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 후보 중 한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사실상 대선 막바지가 되면 중도층 자체의 파이가 적어지는 그 결국에는 제3지대론이 나설 공간이 없어진다는 걸 말합니다. 안 후보 역시도 이제 길게 보고 정치를 한다면 일단 대선 기간 동안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려 이 캐스팅 보트를 확실히 진유해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거치는 게 이제는 뭐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지 않나. 만약 단일화 후보가 자기가 되면은 자신이 되면은 최고의 수인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정권 교체에 큰 힘을 보태 차기 정부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 이 차기 대권 주자로 거듭나는 그런 길을 이제는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정말 몇 퍼센트 승부인 이 대권 승리를 위해 단일화가 절실합니다. 그러니까 안 후보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단일화 후에는 결국 화학적 결합의 징표로 향후 DJP 연합 같은 이 연합정부 구상을 밝히거나 아니면 아예 보궐선거 예정인 종로 지역구를 안 후보를 위해 남겨두는 뭐 그런 뭐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궁극적으로는 이 보수 단일화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예. 그러면 심상정 후보는 어떨까요? 예, 좀 이건 다른 게 우선 심상정 후보는 제가 볼 때는 대선을 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최대 수혜자였던 정의당이 소위 민주당의 위성정당 꼼수로 고작 6석의 미니 정당으로 전략을 했거든요. 네. 그로 인해 아무래도 민주당에 대한 배신감, 그게 좀 학습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공수처를 비롯해 각종 입법에서 정의당이 민주당과 보조를 맞추면서 정의당 특유의 개혁적인 성향이 희석이 되면서 이게 또 총선에서 또 제대로 된 표를 받지 못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 보면은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런 개혁 입법에서 이를 전폭 지지하는 정의당에 비해 민주당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또 정책 면에서도 차별화를 보였고요. 그러니 정의당에서는 결국 민주당과의 차별성, 그러니까 차별화를 부각시키는 게 곧 당이 사는 길, 그리고 이 정의당이라는 당이 성장하는 그런 길이라고 아마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 개인 자체도 경쟁력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심상정 후보는 끝까지 가서 이제 진보 단일화는 좀 힘들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뭐 이번 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제 정해지면은 금요일이죠. 그러면 이제 내년 3월 대선의 대진표가 일단 완성이 되는 건데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 후보들 간에 어떤 또 합종 연횡이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